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투자 투자기획팀 김문선 팀장입니다.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모태펀드 2021년 제1차 정시 출자 사업 계획 공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출자 사업 절차도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됨에 따라 설명회도 온라인을 통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태펀드 2021년 제1차 정시 출자 사업 공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입니다. 모태펀드 출자 규모는 총 7,500억 원 내입니다. 접수 기한은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벤처투자 통합정보 시스템 빅스를 통해서 온라인 방식으로만 접수할 예정으로 시간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멘토기업 매칭 출자 분야는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최초로 접수하며 이후 재원 소진 시까지 매월 7일 수시 접수를 진행합니다. 조합 결성 시한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다음은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입니다. 근본 출자 사업부터 각 분야별 선정 운용사 수와 자조합별 최대 출자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조합 형태는 벤처투자 조합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0년 출자 사업에서 투자 촉진 1안을 달성한 조합별 운용사는 모태펀드 출자비율 한도를 최대 10%포인트 이내에서 상향 신청 가능하며 출자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먼저 스마트 대한민국 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3,500억 원이며 비대면, 바이오, 그린 뉴딜, 멘토기업 매칭 출자 분야에 출자합니다. 최대 출자 비율은 40%로 총 8,750억 원 규모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분야는 일반 분야와 루키 분야로 구분됩니다. 루키 분야에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이거나 등록 또는 설립 3년 이내인 창업투자회사, 해산총회 이전으로 존속기간이 남아있으며 운용 중인 모든 투자기구의 약정 총액이 400억 원 미만인 창업투자회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일반 분야는 1,000억 원을 출자 예정으로 결성 목표액은 2,500억 원입니다. 비대면 루키 분야는 500억 원을 출자 예정으로 결성 목표액은 1,250억 원입니다. 바이오 분야는 500억 원 출자 예정으로 결성 목표액은 1,250억 원입니다. 그린 뉴딜 분야도 동일합니다. 멘토기업 매칭 출자 분야는 1,000억 원 출자 예정으로 결성 목표액은 2,500억 원이며 비대면 분야 펀드만 조성 가능합니다. 단일 멘토기업 출자 금액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의 멘토기업 출자 확약서 또는 의향서를 제출하는 운용사가 신청 가능하며 모태펀드가 최대 150억 원까지 멘토기업의 출자에 1대1로 매칭 출자합니다. 복수 멘토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한 개의 멘토기업 출자액에 대해서만 매칭이 가능합니다. 멘토기업의 출자가 취소되거나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선정 취소가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뉴딜 벤처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운용 예정인 모펀드입니다. 자펀드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D&A 빅3 분야 예산은 400억 원으로 결성 목표액은 1,000억 원입니다. 스케일업 분야 예산은 1,000억 원으로 결성 목표액은 2,500억 원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예산은 600억 원이며 결성 목표액은 1,000억 원입니다. 버팀목 분야 예산은 1,000억 원이며 결성 목표액은 1,667억 원입니다. 창업 초기 분야도 일반 분야와 루키 분야로 나뉩니다. 창업 초기 일반 분야 출자 예산은 200억 원으로 결성 목표액은 334억 원입니다. 창업 초기 루키 분야 출자 예산도 200억 원으로 결성 목표액은 334억 원입니다. 루키 분야 참여 대상은 먼저 설명드렸던 스마트 대한민국 비대면 루키 분야와 동일합니다. 일자리 창출 펀드의 경우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운용하는 매칭 펀드입니다. 일자리 창출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기관 투자자와 매칭 방식으로 투자합니다. 세부 투자 계획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투자 대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입니다. 증권시장에 코넥스 시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세사항은 분야별 주목적 투자 대상과 4 주요 출자 조건의 투자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분야의 주목적 투자 대상 및 투자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분야의 투자 대상은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달을 비대면화하여 경영 효율화 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사업 또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펀드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바이오 분야의 투자 대상은 진단,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펀드 약정 총액의 60% 이상 투자하여야 합니다. 주목적 투자 대상에 대한 세부 반영 범위는 규약 협의 시 결정 예정입니다. 그린 뉴딜 분야 투자 대상은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정부가 선정한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입니다. 펀드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에 대해 한국벤처투자가 투자심사를 운용사에 요청할 경우 운용사는 투자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단, 최종 투자 의사결정은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주목적 투자 대상에 대한 세부 반영 범위는 규약 협의 시 결정 예정입니다. 멘토기업 매칭 출자 분야는 멘토기업과 매칭하여 비대면 분야에 출자 제한 가능합니다. 다음은 DNA 빅3 분야입니다. 데이터, 5G, 인공지능으로 구성된 혁신 인프라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의 3대 신산업 분야 기업에 펀드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제안하신 펀드에서 신청한 주목적 대상이 적합한지 여부는 민간 자문단이 추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업 분야 투자 대상은 혁신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펀드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단 펀드 해산 시까지 펀드 전체 투자액에서 평균 투자 금액이 기업당 5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 초기 분야는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이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에 약정 총액의 60% 이상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주목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에 분점을 두고 있는 기업에 약정 총액의 2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입니다. 주목적 투자 대상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정부가 선정한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추천한 기업입니다. 펀드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등에 대해 한국벤처투자가 투자심사를 운용사에 요청할 경우 운용사는 투자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최종 투자 의사결정은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도입된 버팀목 분야입니다. 펀드 약정 총액의 60% 이상 투자하여야 합니다. 주목적 투자 대상은 첫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또는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둘째, 2020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수출액 중 하나가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 셋째,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도에 폐업한 폐업사업주 또는 폐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였던 자가 재창업한 기업입니다. 주목적 투자 대상별 세부 조건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목적 투자 대상은 향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요 출자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도입에 따라 모태 자펀드가 사용할 수 있는 투자의 방법에 대해 공고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선정 자펀드는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의 인수권부 사채, 무담보 교환사채,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체결의 형태로 투자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의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 즉 프로젝트 투자는 버팀목 분야에서만 허용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 출자 비율은 조합 약정 총액의 1% 이상입니다. 코지피로 지원할 경우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자조합의 투자 의무는 조합 약정 총액에서 최소 투자 의무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모태펀드 등에서 선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의 출자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 가능합니다. 출자금 납입 방식은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합니다. 투자 또는 납입기간, 펀드 존속기간, 관리보수, 기준 수익률, 성과보수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준 수익률의 경우는 모태펀드 출자 지분에 대해 차등 적용이 가능하나 관리보수 요율, 성과보수 요율은 조합원별로 차등 적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수율 0.1%포인트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을 2%포인트 연동하여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합니다. 수탁회사 회계감사인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에 관해서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용사는 자펀드 피투자 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모태펀드에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정 조합의 최대 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이 적용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 출자 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 조합원과 개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사는 추가 성과 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추가 성과 보수 적용 여부는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추가 성과 보수를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추가 성과 보수의 한도는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투자가 주목적 투자 대상에 해당되거나 관련법상 의무 투자일 경우 추가 성과 보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창출의 경우 투자금 누계 1억 원당 고용창출 실적, 청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10%, 15% 이내에서 추가 성과 보수를 지급합니다. 다음은 투자 실적 관련 추가 인센티브입니다. 신주 보통주 투자 실적은 상환 조건을 제외한 방식의 우선주 투자 실적도 인정합니다. 신주 보통주 및 상환 조건을 제외한 방식의 우선주 투자 금액이 전체 투자 금액 대비 60% 이상일 경우 초기 창업자 투자 실적 50% 이상일 경우, 지방기업 투자 실적이 전체 투자 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10% 이내에서 추가 성과 보수를 지급합니다. 단, 초기 창업자와 지방 투자 추가 인센티브에서 창업 초기 분야 펀드는 제외됩니다.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멘토기업 매칭 출자 분야의 경우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 유한 책임 조합원에게 조합 결성 최소 승인 금액의 10% 이내에서 우선 손실 충당을 부여하는 것을 운용사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 조합원과 그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등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적용 조건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사별 최대 2개 조합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분야 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현황에 따라서 모태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출자 대상 조합 등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외국투자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조합 결성 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투자회사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은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기준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결성 이전에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나 조합의 대표 펀드 매니저 및 참여 인력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하며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2020년 선정조합 중 투자촉진 1안 또는 2안 신청사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해당 투자 실적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정 우대 기준 중 1차 심사 시 가점 부여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가 확정되었으며
출자 확약서 또는 출자 의향서 등 서면으로 확인되는 경우, 각 출자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지방기업에 대한 투자를 약정 총액의 30%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 모태펀드 최대 출자 비율보다 10%포인트 하향하여 제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주의할 점은 선정 우대 조건 및 추가 인센티브 등은 빅스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하신 사항만 인정됩니다. 또한 반드시 적용 요율 또는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제안서 페이지 등 상세 내용을 필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투자 촉진 확약안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사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2021년 1분기 내의 모든 모태펀드 출자 사업입니다. 적용 대상은 2020년 선정 조합 중 투자 촉진 1, 2안 및 패스트 클로징을 선택한 운용사이며 투자 촉진 확약 달성 또는 실패에 따른 가감점을 적용합니다. 투자 촉진 1안을 달성한 조합의 운용사는 제한 분야 한도를 최대 10%포인트 내에서 상향하여 제한 가능합니다. 적용 여부 및 조건은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자세한 적용 내용은 추후 질의응답 게시를 통해 추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및 선정 취소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대상 제외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총 5가지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 분야 오입력,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의 신청 누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심의 서류 종료일 기준으로 총 3개의 선정 배제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총 9개의 선정 배제 사유가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 건전성이 취약한 경우, 신청 자조합의 운용 인력이 대표 펀드 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 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제안서 기준으로 기재된 운용 인력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상법상 유한 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운용 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등 총 9개의 배제 사유가 있습니다. 조합 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3건의 선정 보류 사유가 있습니다.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운용 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선정 후 결성일 이전까지 최대 주주 또는 대표 펀드 매니저 등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멘토기업 매칭 출자 분야의 경우, 선정된 멘토기업의 출자가 취소되거나 출자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선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정 취소 사유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재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성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이 가능하며,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달리 적용 가능합니다. 자조합이 해산총회일 기준으로 만기 해산일까지 규약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모태조합 출자를 제한 가능합니다. 근본 사업부터 출자 확약서, 출자 의향서 이행에 대한 제재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선정조합 중 출자 확약서, 출자 의향서 등의 제출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 금액이 선정 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거나 출자 기관이 달라진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6개월간 출자 제한을 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상의 제재사항은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모든 모펀드의 출자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선정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까지 빅스 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1차 심의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와 2차 심의 운용사 제안서 PT를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선정 결과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D&A 빅3 분야의 경우 1차 심의와 2차 심의 사이에 펀드에서 제시하는 주목적 투자 대상에 대한 민간 자문단 평가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멘토기업 매칭 출자 분야는 2021년 1월 15일 최초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지원 소진 시까지 매월 7일 수시 접수를 진행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 시 평가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합니다. 제안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분야별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문의를 주시면 성심껏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상세 기준은 별점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은 근본 신청 자조합을 포함한 기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심의 중 서류심사 평가 항목 및 2차 심의 평가 항목은 별점 2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및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문의사항은 1월 초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인 질의응답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